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2월 1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FMC 회의가 시장에는 주가 하락의 이유가 됐는데요. 이번 FMC 회의는 일단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낮게 말하는 상황이 됐죠. 제롬 파월이 지난달 12월 FMC 회의 때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연준 의원들의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눴다 이러면서 올해 2024년도에 3번 금리 인하 얘기를 했죠. 그로 인해서 시장에서는 올해 금리 인하를 7번까지 가능하고 거의 3% 정도를 낼 거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연준 이사 중인 크리스토퍼 월러가 계속해서 조기 금리 인하는 없고 금리 인하 폭도 크지 않을 거며 빠르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장에 소방수로 등장을 했는데, 결국은 크리스토퍼 월러 말이 이번 FMC에서 드러났습니다. 제롬 파월은 3월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일축해버리는 상황이었고요. 작년 하반기 인플레 둔화에 대한 부분은 환영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2%까지 가려면 좀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승리 선언할 시점이 아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경기 긴축 사이클에 필요한 모든 금리 인상을 완료했을 가능성이 높다. 요거 하나만큼은 추가적 금리 인상을 안 할 거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제롬 파월이 지난달에 말한 것과 지금 말한 것은 완전히 다른 상황이죠. 하지만 금리 인상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것만은 확실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시장 일각에서는 5월, 6월부터 시작해서 4-5번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3번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금리 인하만큼은 맞는데요. 제롬 파월이 한 달 사이에 자기의 뷰를 완전히 바꿔버린 것은 연준 의장으로서의 자질이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시장을 왜 자기 발언으로 그렇게 크게 움직이게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올라가는 쪽으로 크게 올렸죠. 또 이번에도 내려가는 쪽으로 또 이렇게 시장을 흔들어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좀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싶네요. 그런 와중에 유로존에서는요, 독일하고 프랑스가 인플레가 하강하고 있어서 4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네요. 미국에서 3월 금리 인하 얘기하다가 쑥 수면 밑으로 내려가는데, 이제는 갑자기 유로존에서 4월 금리 인하 분위기를 띄우는 것은 또 무슨 일일까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유로존도 인플레이션이 3% 초반입니다. 3.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 가기 전까지는 솔직히 말해서 금리 인하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는 것만큼은 확실한데요. 제롬 파월이 시장에 너무 확신을 준 것이 시장 투자가들로 하여금 갈짓자가 돼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 이런 해석도 한번 해볼 수 있고요. 오늘은 사실 미국 시장이 시간외에서부터 하락을 좀 했어요. MS 그러니까 실적 발표를 했었는데요. 실적은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컨센서스라 이런 부분이 좀 안 좋게 나오면서 2.5% 밀어냈고요. 알파벳도 7%나 밀렸습니다. AMD도 2%가 밀렸죠. 그래서 이 다우는 그 하락을 했지만 나스닥처럼 하락을 안 했어요. 나스닥은 2.2%나 하락했고요. 다우는 0.7% 정도 하락한 걸로 기억하는데 얼마나 했죠? 0.8% 정도 하락했습니다. 지금 또 지표가 하나 나왔죠. 1월 민간 고용이요 10만 7천 명이 증가했다고 하네요. 시장 예상자 15만 명 증가 예상이었고요. 12월 달에 15만 8천 명보다도 5만 1천 명이 줄었습니다. 이걸 보면은 일단 또 경기가 안 좋은 모습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는 경기가 침체 가능성에 보이는 이런 지표도 있고, 또 연착륙 가능성한 지표도 보이고 있고 하는 상황이라 사실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연준이 잘 방향을 정해야 되는데요. 지난번처럼 제롬 파월이 혼자서 그냥 방향을 제시해가지고 시장 혼란 주는 이런 일은 좀 없어야 되는데요. 이번에는 또 그 반대로 얘기해죠. 제가 요즘 얘기했잖아요. 지난번처럼 얘기를 비슷하게 가져갈 건지 아니면 의기소침해서 반대로 얘기할지, 이게 참 중요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 반대로 얘기했습니다. 본인이 얘기해놓고도 너무 강하게 얘기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요. 그로 인해서 시장이 참 어렵게 돼가는 그런 상황도 있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나스닥과 다우 모습은 나스닥은 2.2%, 다우는 0.8%인데요. 새벽 4시까지는 1.4% 정도 빠졌다가요. 마지막에 추가로 더 빠졌고요. 다우도 마지막 2시간에 0.6% 더 빠졌습니다. 그래서 4시 정도가 이제 야간 선물 시장이었는데, 그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는
거의 비슷한 흐름을 가지고 있다가 마지막에 조금 더 빠졌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고요. 기술적 분석을 보시면 이 다우 일봉을 보시면요, 일봉 보시면 이제 음봉이 나왔죠. 음봉 하나 나온 정도 흐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며칠 동안 올렸던 거 오늘 하루, 한 이틀 올린 거 하루 되돌린 거다. 근데 사실 이거 오를 때 우리나라는 주가가 전혀 반영을 안 했죠. 전혀 반영 안 했었습니다. 그동안 미국이 오를 때 반영 안 하던 시장이 내릴 때는 좀 반영을 좀 하는 모습이 있는데요. 오늘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죠. 왜냐면 오늘은 또 윗글리 만기잖아요. 윗글리 만기는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청개구리를 보였던 국내장이 완전히 다른 흐름이 나오는지 오늘도 한번 보실 필요성이 있는 하루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가는 또 올랐던 걸로 보이더라고요. 유가는 계속해서 지금 강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약해졌네요. 오늘은 좀 내려왔습니다. 75불대로 내려왔네요. 장중할 때 78불까지 갔다가 75불 내려서 끝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삼성전자 딜의 흑자전은 어저께요. 김재준 그 삼성전자 메모리 분야 사업부의 부사장이 언급을 했죠. 작년 4분기 반도체 적자가 2.2조 2천억인데요. 3분기보다 1조 6천억 정도가 줄어들었다 합니다. 근데 이제 D램 부분에서는 흑자 전환을 했고요. 비메모리 부분에서는 여전히 아직 정체가 좀 되고 있는데, 메모리 분야에서는 올해가 호황기, 업턴이라고 하더라고요. 업턴요. 호황기의 원년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제 요 근래 삼성전자가 좀 밀리면서 시장에 굉장히 부담을 줬는데, 삼성전자가 반도체 분야에서 살아남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제 고성능 그 반도체죠. 그러니까 AI에 들어가는 그런 게 이제 상당히 좀 많이 그 수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로 인해서 새로운 방향성을 설정하기 시작한 것이 삼성전자 아닌가를 생각한다면, 어제 그제 하락은 삼성전자로 하여금 향후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생각했을 때 오늘 이 부분이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치나 좀 봐야겠죠. 근데 특이한 게요, 사실 외국인들은 얼마 안 팔았어요. 기관 요 하루 파는 거고 외국인 얼마 안 팔았어요. 근데 주가는요, 이틀 동안 얼마나 빠졌냐면 요게 약밥으로 끝났잖아요. 약밥이요. 그다음에 요게 지금 2% 그러니까 거의 3% 정도 뺐습니다. 고점 대비로. 그래서 왜 이렇게 흔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삼성전자도 전체 영업이익은 2조 대 흑자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반도체가 좀 문제였는데 그 부분도 이제 회복 기미로 보이고 있다. 이게 상당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국민연금 글로벌 큰손 실종, 개미만 사고 있다고 하죠. 개미만. 코스피가 요즘 뭐 개미만 사고 있다고 합니다. 개미만. 1월달 한번 볼까요? 1월달 기관. 1월달 한번 보시면 1월 1일부터 보시면 외국인과 개인만 샀습니다. 외국인과 개인만. 근데 이 외국인 중에 3조는 그 블럭들입니다. 블럭들. 그러니까 5천억 산 겁니다. 5천억. 여기서 3조는 블럭들입니다. 그러니까 한 3억 팔은 3조 팔은 거죠. 그래서 기관 투자가들이 연초 대비로 뭐 한 7조 팔았다는데 한 4조 팔았습니다. 4조. 3조는 뭐 어쩔 수 없이 팔았은 거고요. 3조 팔았고요. 그 다음에 올해 코스피가 6% 빠져, 코스피가 7.7% 빠졌는데요. 우리나라 시장을 가장 중요한 게 국민연금이죠. 국민연금. 국민연금이 지금 수익률만 관리하고 있다고 하네요. 7천억 팔았네요. 7천억. 근데 실제로 이 매도 금액 중에 대부분 국민연금 위탁자금일 확률이 높거든요.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그 비중이 어마어마 큽니다. 그래서 국민연금도 왜 이렇게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장을 수익률 관리만 하면서 시장을 그냥 내비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정부에서는 자꾸 부양책 끄집어내고 있죠. 요즘은 무슨 부양책이 나왔습니까? 자사주 PBR. 그래서 요즘 저 PBR주 공략하죠. 그래서 은행주들이 뛰는 이유가 저 PBR주죠. 그래서 저 PBR주에 관심을 갖고 있는 시장의 모습이 있거든요. PBR이 올라가면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구조로 가져가는 건데요. 이 밑에 있는 종목들은 시장의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은행주들도 올라오는 이유가 바로 저 PBR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PBR을 끌어올려서 시장을 끌어가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볼 땐 돈을 좀 풀어줘야 됩니다. 돈을.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돈을 풀어주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미국과 우리나라가 금리 차가 2%죠. 2%. 미국 우리는 3.2인가 그러는데 미국 5.2예요. 2%예요. 너무 많이 벌어졌긴 했는데 그래도 어차피 미국이 금리를 할 거라면 선제 대응을 해서 나쁠 거 없고요. 유동성 뭐 풀어주는 뭐라면 뭐 가계부채 이런 걱정한다 그러면 그런 거는 언제나 있었던 겁니다.
총통화가 작아도 그 가계부채는 있었고 총통화가 많아 가계부채는 항상 있었습니다.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다른 거기 때문에 유동성을 풀어주는 제가 시장의 관전 포인트가 될 거다. 이런 해석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